안녕하세요, 마이시르입니다. 2024년 가장 핫했던 가성비 스마트워치 하면 레드미워치 4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이전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가 출시를 했고 저는 라이트를 구매해봤는데요. 글로벌 버전이라 다국어 지원에 한글도 지원하고요. 가격은 알리에서 6만원대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은 일주일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액티브 같은 경우는 레드미워치 3의 액티브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보이고 라이트는 4에서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세대마다 항상 같은 모델 라인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너뛰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온전한 4의 후속으로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색상은 블랙과 골드가 있는데 저는 블랙으로 주문을 했고요. 배송을 받았는데 패키지가 좀 달라요. 레드미워치 4는 각 잡혀있고 뚜껑이 있는 패키지였는데 레드미워치 5 라이트는 그냥 깍 하나에 들어있고 심지어 배송도 이렇게 꾸겨져 와가지고 좀 볼품없긴 하네요. 구성품은 워치와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은 미밴드 9, 레드미워치 4 모두 호환이 됩니다. 워치 디자인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플랫하죠. 레드미워치 4도 플랫하다고 생각했는데 둘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더 라이트가 플랫한 느낌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1.96인치 아몰레드고요. 사이즈가 레드미워치 4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개를 놓고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레드미워치 4가 조금 더 와이드합니다. 그렇지만 두께는 레드미워치 5 라이트가 살짝 좀 더 두꺼워요. 무게 같은 경우 본체 무게만 레드미워치 4가 31g, 레드미워치 5 라이트가 29g으로 비슷하고요. 두 개를 놓고 보면 라이트가 좀 더 샤프한 느낌이고, 가장 큰 차이는 라이트에는 용두가 없죠. 옆에 버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관상 좀 더 슬림하고 투박한 느낌이 덜합니다. 확실히 손목 접힐 때 버튼 안 눌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레드미워치 4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다면 레드미워치 5는 좀 더 포멀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두 워치 모두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 손목이 가늘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냐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전 레드미워치 4가 더 눈길이 가긴 합니다. 좀 짭의 느낌이 강한 게 단점이긴 하지만 제가 이 레드미워치 4를 차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오, 이 시계 뭐야?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에 비해 5 라이트는 이런 디자인의 워치가 워낙 많아서 좀 무난한 느낌이에요. 워치 바디는 하이그로시한 느낌의 오른쪽 상단부엔 스피커, 하단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레드미워치 4와 좀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레드미워치 4는 하단에 스피커, 상단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기본 실리콘 스트랩 사이즈는 22mm이고요. 퀄이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레드미워치 4와 다른 점은 레드미워치 4는 이런 식으로 버튼식으로 탈착이 가능한데 5 라이트는 퀵 릴리즈 방식으로 교체를 합니다. 줄질하기에는 훨씬 더 선택권이 많기 때문에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버튼식이 좀 더 일체감 있고 좀 더 편하더라고요. 해상도는 410x502, 최대 밝기는 600니트입니다. 제가 프리뷰에 자동 밝기 조절이 있다고 했었는데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레드미워치 4에는 자동 밝기 조절이 있고 5에는 없습니다. 야외 시인성도 괜찮고 OLED 디스플레이라 쨍한 느낌이 있고 플랫해서 고급진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아쉬운 게 베젤이 좀 넓어요. 특히 미밴드처럼 하단 베젤이 좀 더 넓어서 이런 검정 배경 워치페이스는 괜찮은데 사진이나 유색 워치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베젤 화면이 좀 아쉽습니다. 워치페이스는 미밴드 4에서 사용하던 것들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200여 가지 종류가 참 많은데 아쉬운 건 저장 용량이 부족한지 레드미워치 4와 다르게 라이트 같은 경우는 6개밖에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AOD도 지원하고 사용자 지정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일부 워치페이스는 다이얼 항목 유지 항목으로 AOD 화면을 지원합니다. 또 워치페이스 에디트 항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해 활용도 가능합니다. 하이퍼 OS를 사용하고 전반적인 UI는 레드미워치 4와 거의 동일한데요. 제어 센터, 알림 항목, 빠른 메뉴, 위젯 등 동일합니다. 주사율도 괜찮아서 상당히 빠릿하고 부드럽습니다. 또한 설정이나 메뉴 항목으로 넘어가는 거는 레드미워치 5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AOD 화면에서 손목 들어 화면 켜기 할 때는 5 라이트가 아주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집니다. 알림 같은 경우 앱 아이콘 지원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거의 모든 앱들의 아이콘을 다 지원합니다. 근데 알림 화면시 글자체가 조금 달라요. 레드미워치 4가 좀 더 볼드하고 자간이 자연스럽죠. 특별히 가독성이 그렇게 문제되진 않는데 레드미워치 4가 좀 더 보기 좋았습니다. 메뉴 항목이나 시스템 설정 항목도 레드미워치 4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확실히 용두로 돌리던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확실히 넘길 때는 용두가 있는 게 편하긴 하네요. 날씨, 뮤직 컨트롤, 원격 사진 등 항목도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작동이 잘 되고요. 진동 세기 같은 경우 좀 달라졌나 싶었는데 소름 돋게 진동 항목이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강함으로 해도 좀 약해요.
디스플레이 항목에 덮어서 절전과 탭하여 깨우기 항목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은 레드미워치 4와 동일하게 미 피트니스를 활용하고요. 확실히 안드로이드에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앱에서 메뉴 항목들도 아이폰 같은 경우 항목들이 많이 없는데 확실히 좀 더 안드로이드에는 세세하게 항목들이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통화 거절 메시지 보내는 것도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거절 메시지를 문구를 등록해 놓게 되면 통화 거절뿐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 동기화와 할 일 동기화를 활성화할 수 있고 구글 워크페이스에 등록해 놓게 되면 일주일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치 내에서 확인 같은 경우는 좌우 스와이프 시 위젯을 누르고 있으면 항목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젯 형태는 변형이 안 됐기 때문에 짧게나마 내용이 보이게 하고 싶다면 날씨 항목에 되어 있던 부분을 눌러 변경해 주시고 그냥 터치해서 들어가 보려고 한다면 이런 작은 아이콘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치로 통화 발수신 가능하고요. 두 개의 ENC 마이크로 클리어한 통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스피커 볼륨 같은 경우는 레드미워치 4처럼 최대치로 해도 좀 작은 편이라 실외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나마 실내에서 활용은 괜찮습니다. 마이크의 위치가 아래로 바뀐 것 때문인지 음성 전달은 꽤 괜찮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품 스펙은 블루투스 5.3, 방수 등급은 OATM, 배터리는 470mAh로 스펙상 일반 모드 18일, 집중 모드 12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레드미워치 4와 배터리 용량도 동일하고 사용 시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GPS 활용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것 같고요. AOD도 항시 켜둠이 아닌 스마트 모드로 하고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시에는 10일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GPS를 지원해서 야외 운동 시 이동 기록을 할 수 있고 센서는 심박, 산소 포화도, 가속도계, 중력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 모드는 기본 운동 모드를 포함한 160가지 이상 다양한 운동 종류가 있고요. 레드미워치 4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러닝에 특화한 훈련 모드들이 있는데요. 이건 샤오미 라인 하이퍼 OS를 사용하는 기기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Mi Band 9이나 레드미워치 4, 5 라이트 다 비슷합니다. 자동 운동 감지를 활성화해 놓게 되면 5가지 종류의 운동을 자동 감지하고요. 측정 항목이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레드미워치 4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박수 측정 같은 경우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평시 심박수 측정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오차 없이 비슷하게 측정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운동 시 심박수 측정은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요. 결론적으로 레드미워치 5 라이트가 훨씬 더 측정값이 정확했습니다. 애플워치 10과 비교했을 때 심박수가 120 이상을 넘게 되면 레드미워치 4는 측정이 안 되거나 좀 더디게 올라오는 반면 레드미워치 5 라이트는 바로바로 심박수 측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걸음수나 거리를 비교해보면 그나마 레드미워치 4가 좀 더 애플워치 10과 비슷하고요. 결론적으로 레드미워치 5 라이트의 심박수 센서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유의미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GPS 측정 같은 경우도 제가 돌아다녀 본 정도는 아파트 건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긴 한데 이 정도면 큰 오차 없이 잘 기록된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은 심박수, 산소 포화도, 수면 트래킹, 스트레스, 호흡하기 등이 있고요. 24시간 트래킹이 가능하고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 측정은 레드미워치 4와 큰 오차가 없었습니다. 수면 트래킹 항목도 이렇게 시간은 1분 차이로 큰 오차는 없는데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이 약 4%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레드미워치 4와 마찬가지로 iOS 같은 경우는 스트라바, LPS, 안드로이드는 스트라바와 구글핏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레드미워치 4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새로운 기능이나 테마가 될 만한 것들이 없었고 기능, UI, 스펙 면에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이 다른 레드미워치 4라고 봐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레드미워치 4 정발이 현재도 9만원 후반, 거의 10만원인데 레드미워치 5 라이트는 알리에서 6만 4, 5천원 정도 구매 가능하거든요. 레드미워치 4의 용도가 거슬려서 못쓰겠다 하는 분들, 레드미워치 4가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레드미워치 4를 사용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레드미워치 5 라이트를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